네. 맨 밑에 맨 밑에 가인가요? 요건가요? 네. 포인트 넘기는 거는 바로 네, 컴퓨터로 넘기셔야 될 것 같고 마이크는 보시면 돼요. 여기 당기면 뒤에 보일까요? 오른쪽 왼쪽으로 조정하시면 되거든요. 네, 미아래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불좀 봐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지금 힘든적인 거는 특별한 이게 없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박사님들이 많지만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라면은 신문지를 찾아내는 박사님들이 이렇게 되게 많이 계세요. 또 크기도 크고 규모도 크고 또 국가 그 기관이 맞죠. 그래 여기 찾아가는데 그때 오세량 센터장님이 거기를 이제 맡고 계셨는데 우리가 나도 41급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구하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니까 이분도 이제 그게 궁금했는 거예요. 인삼하고 산양삼이 전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갖고 그거를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갖고 항상 뭘 했는가 하면은, 자, 델리에 보면 나이별로, 밑으로 보면 지역별로, 또 봄, 여름, 가을, 모든 발뿌리 식물은 가을에 캐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산삼이나 산양삼만큼은 언제나 신받다 시기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좀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가짜 삼하고 진짜 삼하고는 뭐 차이가 있을까? 요걸 21가지를 갖고 1년 동안 했어요. 그 말이 맞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때는 교수님들이나 할 때 전화상으로 다 합니다. 그 몇 년짜리 좀 그러면 그분이 그냥 그걸 믿고 검사를 하니까 정확한 검사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했는데 기계는 여러 대 안기를 썼어요. 거기 가니까 우리나라에 한 대밖에 없는 전국분석 기계도 다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빈세노사이드. 우리가 이제 사포닌을 얘기할 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640가지 정도 되고, 왜 30가지인가 하면은 30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삼이 연구가 제일 활발했어요. 그래서 30가지를 했는데 우리가 3에만 나오는 사포닌을 갖고 빈세노사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삼이나 저기 더덕이나 도라지나 하는 사포닌은 3에서 나오는 사포닌하고는 다릅니다.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산양삼, 인무기, 인삼. 자, 우리가 가짜삼을 얘기할 때 옛날에 중국에서 와서 그러다가 플러스 인무기는 뭔가 하고 인삼에서 정상적으로 크지 않고 작게 커놓으니까 인물이 꼭 산양삼하고 똑같아요. 그런 데들을 역시나 그런 식으로 재배했는데 지금 시중에 팔리고 있는 뭐 2,000원, 3,000원 또 5,000원짜리 것들이 있는데 있고, 지금 분산함을 통해 갖고 6, 7년 된 그 가짜삼들이 들어오는 게 1년에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게 한 20톤이 들어와요. 그럼 그거를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갖고 마음 먹는 사람들이 산에서 힘씁니다. 그리고 갖고 통만 키우거나 1년 더 키우거나 해갖고 막 3,000원씩, 5,000원씩 하니까 가격이, 산양삼 가격이 잘 안 올라가고 있고, 자꾸 원탕만 되는데, 또 다행히 산림과학원에 있는 야경연구소가 마침 풍기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박사님이 17명대로 와 있는데, 요즘 박사님들하고 옛날 박사님 차이가 뭔가 하면, 요즘 박사님은 데이터가 나오면 대부분 발표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놈치 저놈치 보기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요즘은 그래갖고 산양삼이 얼마나 좋다는 게 요즘 계속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을 좀 가져도 될 수 있는 중인데요. 자, 그러면 진짜삼, 가짜삼, 인삼, 이게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딱 봤을 때요. 삼은, 인삼이나 산양삼을 뭐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으면 사포닌 숫자가 많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궁금했던 게 이거래요. 자, 인삼도 없는 성분이 산양삼 몇 년도부터 나오는데, 그 성분은 뭘까? 사람이 먹으면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어떤 좋은 반응이 올까? 이게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산림과학원에 있는데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동안은 발표를 못하게 했어요. 왜 못하게 했을까요? 상대적으로 산양삼이 올라가면 그 반대적으로 죽는 게 뭐지요? 인삼이 죽어요. 인삼이 죽으니까, 자, 대통령이 봤을 때는 인삼 농사 짓는 사람도 잘 살아야 되고 산양삼 농사 짓는 사람도 잘 살아야 돼요. 그것도 기구 불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그걸 내가 약간 나쁜 쪽으로 얘기해 볼게요. 인삼 농사 짓는 사람은 투표 건수가 더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발표를 막 못하게 했대요. 한계가 올라가면서 한계가 망치는 걸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젊은 박사들은 발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분 한 개 한 개를 자, 그 세 개를 한 목에 놓으니까 좀 헷갈리시죠? 자, 두 개씩 해봤어요. 가짜 삼하고 진짜 삼하고.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죠. 겹치는 부분은 가짜삼도 산에서 1, 2년 컸다기 때문에 이런 거 분리하는 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인삼하고는 분리가 돼요. 지금 그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보면은 중국산, 우리가 이제 중국산, 미국산 우리나라 것도 평창도 영주권 해서 분리하면 다 분리가 돼요. 그 과학도 그 정도로 이제 해서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겠어요. 예, 그 나이가,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인삼의 옥류 성분이 산양산 몇 년도부터 나올까? 팔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완전도 100% 데이터는 아닌데 10년이 정도 돼야 인삼이 없는 새로운 성분이 나오지 않겠나 아직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발표는 들었고요. 봄, 여름, 가을 항상 뭐든지 발굴이 된 거는 가을이 되는데 어떻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삼성분 중에서도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사슴여정이 했죠. 사슴여정 중에서도 사람도 그래요. 더 센 사람이 있고, 더 잘난 사람이 있고, 약간 모한 사람이 있고, 뭐 그런 사람이죠. 자, 성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분 중에서 최고 좋다고 지금 보는 거는 항암 성분. 항암 성분이 있나 없나를 이제 좀 많이 봐요. 항암 성분 밑으로 한번 보세요. RG3는 정상에는 없어요. 근데 얘가 홍삼이 되면서 나오는 성분이 RG3고, RH2는 이제, RH2는 원래 이제 그 암 성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코프는 들까지죠? 버릴까요? 예. 네. 조용하지.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왜요?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네 번, 5번, 만약에 5번을 했다 그러면 4번, 5번이 같은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가 그걸 갖고 데이터를 쓰고 한 번, 2번 실험하는 거는 그냥 참고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하는 거는 지금 참고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고 환경에 따라 갖고 상을 캐갖고 맛을 보면 맛이 다 틀려요. 거기는 이제 환경에 따른 것도 있지만 또 종자에 따른 것도 있는데 그나마 환경에 따른 것은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자, 낙엽송하고 한엽수하고 혼유름에서 검사하니까 RH2라는 성분이 많이 나왔어요. RH2는 아까 전에 나온 거대로 정상적인 세포인데 힘을 줘갖고 암세포하고 싸워서 이기도록 유도하는 물질이 RH2입니다. 그 성분이 다른 환경에 비해서 이제 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다음에 소나무는 뭔가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도 비가 오면은 소나무는 자기가 수분을 먹을 만큼만 먹고 흘려보내요. 그러면은 비만 끝이면 언제나 땅이 뽀송뽀송해요. 그럼 건조해요. 그러면 얘가 반대로 산양삼이 생육하기가 환경이 안 좋은 것들이죠. 그래갖고 옛날에는 자, 산삼도 이제 자, 상중하로 나눌 때 산삼이 최고 좋은 그 산삼을 따질 때는 소나무 밑에 걸 따집니다. 왜?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얘가 버티고 살아남으면 더 강한 겁니다. 그래갖고 향이 더 좋고. 그래갖고 옛날에는 이제 산삼이 이게 진품이다, 가짜다, 이런 분류를 할 때, 요즘은 데이터를 하지만 옛날에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은, 자, 삼팔부도 하나 다 먹었을 때, 단맛, 은근한 향, 뭐 이런 맛이 밥을 안 먹으면 5시간 정도 내 입속에 있어야만 비로소 산삼 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먹으면은 중국산 아무 맛이 없어요. 또 약간 더 먹으면 질기고. 그래, 우리나라 산 끝에 이런 식으로, 이런 분류가 정확하게 되는 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쌈이 그래 갖고 이제 좋은 거래요. 자, 아카시아인데, 아카시아라는 건 뭐죠? 아카시아는 다른 거는 나뭇잎이 먼저 피고 산잎이 올라오는데, 아카시아는 반대래요.
3잎이 먼저 올라오고 아카시아가 최고 낮은 잎이요. 언제 한번 요래 보시면 봄때 갖고 먼 산을 보시면은 나뭇잎이 제일 늦게 오는 곳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는 옛날에 우리가 그 토양이 안 좋을 때 사방 사업할 때 제일 첫 번째 갖다 심은 게 아카시아거든요. 아카시아는 다행히 뿌리에는 뿌리혹 박테리아가 있어갖고 질소를 땡기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아카시아 나무가 10년만 넘으면 밑에 유기물이 되게 많이 쌓여 있는 거죠. 그래 여기는 초기 성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RG1, RG2 화장품 원료 성분이 많이 나왔고 아까 전에 저기 소나무는 RB1 중추신경 완화 작용에 대하고 피로감을 풀어주는 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이제 그렇게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옛날에 보면 젊을 때 어떤 옛날 책에 보면은 뭐 신갈나무가 어떤 나무 밑이 최고 좋은가? 신갈나무가 제일 좋다는데 사실 우리가 대비를 해보면 신갈나무가 제일 나빠요. 왜 나쁜가 하면은 잎이 너무 크고 두꺼워요. 잘 안 썩는다는 얘기다. 얘가 떨어지면 부피가 큰데 양도 많아요. 이게 또 해갖고 눈가리나 이런 몸에 바람이 부는 곳으로 몰리면은 하여튼 두자, 석자나 막 이래서 이런 것이 많거든요. 아무리 밑에서 큰 삶이 튼튼하게 자랐어도 그 층을 뚫고 올라오면서 힘을 다 빼기 때문에 올라와서 병균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때는 이제 재배하면서도 매년 송풍기를 불든 갈기를 풀었던 거죠. 그런 것도 맞춰야 되는데 여기는 전문적으로 이제 좀 많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명절이 이제 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자, 명절에 만약에 내일에 산양삼이나 뭐 산삼이 들어왔어요. 그 먹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처음에 생걸로 먹을 때는 우리가 말할 때 이거든요. 먹으면은 한 무리가 배에 좀 힘겨 있는 식으로 말부리부터 먹으라서 그러죠. 천천히. 그리고 거기다 이제 말을 플러스 하면은 이게 흡수가 빨리 되도록 동물적인 기름기나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말고 이제 천천히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흡수가 빨리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뭐 있을까요? 장기 저장하자면 홍삼을 만들어 갖고 이제 홍삼을 달여 먹는 거래요. 자, 우추하고 자측인데 홍삼을 달일 때 어떤 식으로 달이면 우추끝이 나오고 어떤 식으로 달이면 자측끝이 나올까요? 자, 다시 말하면 자측은 사포닌 성분이 많이 좀 증발되어 있고 우측은 사포닌 성분이 증발이 덜 된 거래요. 작은 거품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자, 우측에는 사포닌이 많이 증발되어 있고 좌측에는 될 때 우측에는 온도를 세게 올린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TV 같은 데 보면은 고기 같은 걸 불판에서 태운 거를 먹지 말아 그러잖아요. 태운 거는 왜 먹지 말아 그러죠? 그 발암물질 때 벤조필에. 그렇게 해갖고 우측에 하니까 벤조필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걸 정부에서 알게 됐어요. 큰일 났어, 그죠? 이걸 발표도 못하고. 그래갖고 정부에서 박사 3명을 불러갖고 3억을 주고 이 약초에서 성분을 최고 많이 빼면서 벤조필에는 안 나오는 온도하고 시간을 정해라. 그래갖고 했는데 98도에서 72시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계라는 게 오차가 있으니까 1도 낮춰갖고 97도에서 72시간 저온으로 숙성시켜야 자취끝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홍삼을 한개 끓여 먹을 때도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1, 2년 있다가 발표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발표를 했는가 하면은 앞으로 이런 걸 판매하는 거는 해썹 시설이 안 돼 있는 데는 못 따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 정도는 하니까 하고 되니까 어느 정도 지금은 이런 거는 이제 제품 만드는 거는 대충 약간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럼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중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중국삼을요. 중국삼은 4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만
점심을 잡다가 잠이 오신다면서요. 너무 재밌습니다. 야, 그러면은 박수 이게 치고. 만약에 우리가 있다고 사냥삼의 염색체 수가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우리가 이게 해서 사람은 이제 염색체 수가 몇 개지요? 46개. 이게 엄마한테 23개, 아빠한테 23개요. 그럼 사냥삼은 염색체 수가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그냥 말씀해 보세요. 28. 아니, 사람이 46개인데요. 3. 아니, 사람보다 약간 더 많으니까 문제 얘기죠. 아. 사람보다 70분이 안 타는 거야. 예. 사람이 이제 46개하고 엄마 아빠인데 23개씩 갖고 와서 46개가 됐잖아요. 그럼 3원 남게 되고 되겠어요. 예? 48개로 나옵니다. 아,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문제를 내놓고 상품을 안 주면 욕먹으니까. 감사합니다. 카딩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와. 우리 사단설입니다. 저희가 제가 어제 좋은 거는 어디 가서 많이 뺏겨갖고 오늘 그래도 우리가 실수하면서 했는데 옆에 지금. 예. 자, 요번은 내가 주인공이 안 됐겠지만 또 다음에 내가 꼭 주인공이 되리라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국에는 삼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직 역사나 뭐라 고려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만 고려삼이라고 있는데 그죠? 근데 중국 삼은 원체 면적도 많고 양도 많고 숫자도 많고요. 그리고 중국계 대체로 보면 큰 것들이 많은데 큰 것들은 화기삼하고 교착이 돼갖고 우리의 고려삼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배 방법에 따라 갖고 이마삼, 수림삼, 양산삼 한 분으로 수리하고 우리나라 사냥삼하고 똑같아요. 혹시 장면삼, 야 옛날에 장면삼을 했는데 요즘 왜 사냥삼이라고 넣어? 그거에 대해서 또 혹시라도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실까봐 옛날에 장면삼이라는 건 우리나라 인삼연구소의 박사님 2명을 중국으로 보냅니다. 정부에서. 그래갖고 이제 중국은 토질이 지륵토질을 갖고 배수가 안 되니까
JB에 잠깐
그러니까 이제 왜 삶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벌어지는가를 보면은 일단은 그 삶은 배수가 안 되면 어떻게요? 호흡을 못하면 얘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산성토양 우리가 삶에서 쓸 수 있는 이제 그 토양의 pH는 5.0에서 6.0 그러니까 약산성이래요. 그리고 염류 농도가 높을 때 우리가 염류 농도가 높을 때 그냥 봐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햇빛이 안 들 때는 이렇게 장시간이 있다. 햇빛만 비치면 툭 쳐져요. 이런 데는 온갖 종합 미생물이 다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병해갖고 산성토양이나 염류 농도가 높은 데는 잔발구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좀 있고, 삶이 또 이래 잠자는 이유는 그 삼싹을 내년에 올 삼싹은 8월 1일부터 그 8월 말까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삼싹을 짐승이 밟거나 벌레가 따라가 먹거나 병균이 들어가거나 뭐 요리했을 때 이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온도부터 갈게요. 3은 30도씨에서 하루 정도 붙을 수 있고, 35도, 일주일 정도 붙을 수 있고, 30도씨에 일주일 정도 붙을 수가 있고, 35도씨에는 하루 정도 붙을 수가 있어요. 여름철 기온이 20에서 25도씨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삶이 얼어 죽지는 않아요. 그것만 보시면 되죠. 아니 그러면은 저는 자꾸 질문이 죄송한데 아니. 선생님 앞에 그 온도 한번 엔터. 네. 아니 저게 고온 장애가 여름철에 20에서 25도 30도에서 일주일 뭐 8일이야 상관없겠지만 저는 여기 경북의 남부 지역은 저런 환경이 자꾸 이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자연청이나 유목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산양삼 뭐 심으면 다 부자 되는 걸 알고 지역에 상관없이 물론 사는 경사가 있으니까 배수가 좋으니까 흙만 조금 있다면은 그 시군에서 그런 걸 하려 해도 하면은 물론 그 진흥원에 흙 검수만 맡으면 다 그게 되거든요. 그게 선생님 말씀하신 것 치면은 사실은 여기 뭐 군위도 이제는 그 여름도 뜨거우면 못 사는데 군인 영천 뭐 교육한 성분처럼 산삼을 사실 심어봐야 아까 선생님 하시면서 가정 문제 말고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이제 군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려 했는데, 자, 30도씨에서도 습이 맞춰주면 더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중간에 계곡이 있다든가, 아까 전에 방향이 동향을 입고 있다, 이러면은 더 오래 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 자꾸 위로 올라가야 돼. 날씨가 뜨거워지니까, 그죠? 그리고 햇빛이 비치는 거. 우리가 이제 이게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견학을 갔을 때, 완전 강원도 같은 데 갔어요. 그 갔을 때 가니까 아까 전에 상층부, 중층부, 하층부 있으면 거기는 다 비가 재배했어요. 근데 해발이 높고 습도 많아요. 그럼 와서 나도 또 다 비가 재배합니다. 그거하고 나하고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 재배하면은 상은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 여기는 내 산에는 내가 직접 그 강도를 체크하는 거래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5에서 30%인가 뭔가 하면 5,000 룩스에서 3만 룩스를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햇빛을 직접 룩스로 재면 한 12만 룩스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5 내지 30%인데 심어놓고 나이가 어릴수록 햇빛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최고로 많이 들어가도 30%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습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도 아까 전에요. 뭐, 강도, 뭐, 온도,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습인데, 우리가 재배를 하다 보면은, 상은 병들어 죽는 것보다 말라 죽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습은 몇 프로인가 하면은, 비가 만약에 10mm 온다, 20mm 온다, 30mm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10mm 오면 하루 있다가 20mm를 이틀 이런 식으로 가서 겉흙을 걷어내고 속흙을 잡았을 때 힘은 달걀이 깨지기 직전까지 힘을 딱 줬다 놨을 때 뭉쳐지거나 실금이 한 개 정도 가면은 거기를 대비를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걸 우리가 성을 한 60% 보거든요. 자, 지금까지 했는 거 머리 아프니까 잊어버리고 요거 한 개만 보세요. 눈이 왔다가 눈이 제일 늦게 녹는 여기 대비하면 돼요.
제일 위에 자갈, 제일 자갈. 이 뜻이 뭔가 하면 물을 주면은 잘 스며들고 잘 빠지게 하는 게 여기 매장 방법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계로 막 그냥 껍질 벗기 하고 가져왔어요. 그럼 통속에 엮으면은 막 이런 식으로 씨앗 사이에 있는 가집이 빠지면 이런 식으로 사포닌 성분이 나와요. 거품이. 이거를 물을 갈아줘요. 계속. 그래서 일주일 정도 갈아주면 이렇게 깨끗한 게 돼요. 그러면은 건져갖고 음지에서 하루 정도 말란 다음에 얘를 분류를 해요. 소립, 중립, 대립을. 자, 그래갖고 보통 보면 우리가 중립 이상만 쓰고 밑에 소립은 안 쓰거든요. 소립은 뭘 가지고 소립이라면은 요 체망이 4mm 밑으로 빠지는 걸 안 씁니다. 이걸 화장품 원료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담는 거는 이제 5kg 담든가 6kg 담든가 삼시는 한 가마니가 60kg 80채래요. 그래갖고 보통 뭐 6kg가 한 말, 우리 한 말이 6kg래. 그래갖고 담을 또 그런 식으로 담고요. 자, 이런 식으로도 서로가 다이지 않게끔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모래 하는 것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물 주는 거는 요즘 타이머 달아놓으면 자동으로 주고 있죠. 이런 거 뭐 쉽거든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개갑이 만약에 가피가 있을 때 하고 개갑 40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실험해 놓은 거래요. 그래서 확실히 개갑은 핵리도 맞고 요거는 이제 그 최명석 박사님이 강릉 수목원에서 20년 동안 산양삼을 연구할 때 이렇게 데이터인데요. 자, 이제 개갑을 할 때 7월 하순에 있는 거는 96% 나와서 바라가요. 이거에 했는 그게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개갑하는 시기가 늦어도 8월 초에는 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종묘 생산. 우리가 이제 산에 가서 아까 전에 왜 눈이 안 녹은 장소가 전체 산에 한 5%밖에 안 돼요. 거기는 씨앗으로 재배한 것 같지만 그 외에는 종묘를 만들어가야 종묘를 심어야 돼요. 근데 종묘 만들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질소가 많으면 또 병 때문에 안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옛말에도 장례산 밭에서 산삼이 나올 때 있어요. 씨앗으로 재배했는 거는 나이가 아마 15년 넘어간 산삼하고 구분이 안 가요. 똑같아요. 그래 지금 소백산 바로 밑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산 속에다 지금도 갖다 뿌리요. 우리가 이제 풍기는 인상축제 할 때마다 헬기로 잠시 갖다 뿌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캐는 게 그리고 산삼일까 그거는 산양삼일까요? 그거 뿌리도 알고 캐면은 산양삼이고 그냥 등산학다 아무것도 모르고 캐면 산삼이 됩니다. 산삼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하는가 하면은 내가 인면적으로 뿌려야겠다. 아마 2달 전부터 지약을 갖다 싹 놓습니다. 지약을. 그러고 나서 일기예보만 보고 있어요. 일기예보 보다가 비가 온다.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하루 전에 가서 잠시를 막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빗물을 타고 낙엽 사이로 땅이 다 내려간대요. 그래갖고 재배하는 게 산삼과 똑같아요. 언제 혹시라도 그렇게 보고 싶다고 올려는 안 되고 내년에 팀이 되면 한번 오시면 제가 견학까지는 발전해 줄 수가 있어요. 하기가 지금은 그러면 이게 산삼하고 이게 산양삼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구분이 안 되는죠? 무리하는데 좀 제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씨가 왜 땀는 게 빨간데 너무 양이 적어. 그래서 이 복잡한 걸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습이 있는 장소에 심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자연개가 이제하고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이게 요거는 이제 종묘를 키웠는데 진짜 이제 특묘가 나오는 거죠. 특묘 이제 키우는 방법을 이제 보여주는 거래요.
자, 우리가 이제 종묘를 성별할 때 내두가 이게 보통 보면 반듯해야 돼요. 그리고 색깔이 우유색깔이 이런 식으로 있어야 돼. 이게 왜 하마 뻘겋거나 이거는 뭐 토양에 안 그래도 병에 좀 이래 우리가 오염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 특히나 종묘를 우리가 어디서 구입할 때도 내년도 쌍년이 어떤가 또 안 그러면 1년 거는 그렇게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손으로 이렇게 당길려 봤을 때 단단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굵기가 요 중간에 있는 거는 에세 담배래요. 에세 담배에 한 80%까지 왔는 거는 얘들은 진짜 막 대충치만 하서 얘들 안 죽어요. 근데 이 쓰시개만 한다든가 또 성냥 아래만 한다든가 이런 거는 진짜 정성을 다해서 살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거는 다시 좋은 장소에서 1년 더 키워야 돼요. 예. 이런 것도 이제 종묘가 잘 크는 거죠. 자, 우리가 종묘밭을 이제 만들 때 원래 큰 산 키우는 것보다 우리가 애도 그렇지만 작은 애들 키우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죠? 산 역시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씨 뿌리는 양은 이거는 종묘 키울 때래요. 씨 뿌리는 양은 보통 보면은 1cm에서 1.5에서 2cm. 근데 인삼은 1.5에서 1cm래요. 그래 인삼은 한 평에 3,500알디가 우리는 한 1,750알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개가 자 중립 이상의 삼씨가 1kg면 한 2만 개 나와요. 그럼 우리 대충 이제 1kg 갖고 몇 평을 한다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한 내가 종묘를 심어놓은 게 잘 됐어요. 그 봄밭에 심을 때는 한 50배는 심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병균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제일 겁나는 게 병균 중에 제일 위에 이제 그거 있어요. 모잘루병. 모잘루병은 뭔가 하면은, 자, 하면서 올라올 때, 이제 왜 흙에, 그 뜨거운 물에 데인 것이 그래갖고 그거 있어요. 대국이 이제 잡아져 버려요. 그게 원룸으로 계속 잡아져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곰팡이균인데 보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습이 많거나 흙을 많이 덮었거나 또 질소질을 많이 주거나 이걸 또 바닥에 이렇게 하면은 너무 웃자랐다는 소리들이죠. 그래서 너무 웃자리도 많이 주면 안 되는 거래요. 그리고 대가 단단하면은 그 병은 끝나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알불이 썩은병. 요거는 배수 문제들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요거 몇 가지만 조심하면은 또 뭐 삼도 재배하면 좋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양지초밥을 해갖고 이제 땅을 동전에 있는 그래갖고 저희들은 지금 이거 솔직히 종묘가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옛날에 묵은 밭이나 예, 그러면 약간 하도 쉽게 할게요.